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어제 다 빠졌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연준 의장인 파월이 그저께는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뭐 금리 0.25% 인상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상원에 또 불려가서 전쟁 이슈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월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쫄아붙은 거죠, 또. 정말 특별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파월 의장이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시장에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길래 갑자기 파월이 말을 바꿔서 0.5%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랬나? 혹시나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지 않고요. 기존대로 0.25%를 고수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특별히 말실수한 게 없는데도 지금 워낙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이렇게 지금 하락장이 옵니다. 저도 옛날 같았으면 승질나서 그냥 털고 나갔을 것 같은데 확실히 저는 장기 투자자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짜증은 나지만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수량을 더 늘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회담을 했는데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대가 하나도 안 되죠?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그동안 러시아가 뒤통수를 너무 많이 쳐서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이게 지켜질지 미지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1도 기대가 안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 액면 그대로 믿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증시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봐서는 휴전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우존스가 0.3%, 나스닥이 1.56%, S&P 500 0.5% 정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특히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 무려 4.6%나 폭락을 했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테슬라가 또 실적 잘 내고 있거든요. 전망도 너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존도 2.7% 꽤나 많이 빠졌고 마소 1.4%, 애플은 0.2%. 애플은 정말 미쳤네요. 방어율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라고 불러야겠죠. 2.5% 하락했고요. 넷플릭스 3% 넘게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2%나 빠졌는데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4% 굉장히 많이 폭락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기업입니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좀 많이 빠질 수 있겠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1.8% 정도 하락하고 있고 우선주는 0.76% 굉장히 방어율이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삼성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의 가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코스피가 1.2% 하락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1.8%, 하이닉스 3.5%, 네이버 2%, 카카오도 1.9%, LG화학 4.1%, 현대차 2%, 삼성 SDI 3.5%, 셀트리온 2.6%, LG전자 3.1%, 삼성전자보다도 더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ETF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잘 나간다는 미국 주식 기반의 해외 ETF,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마이너스 22.3%,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9.2%, S&P 500 2%, 미국 테크 탑 10 거의 10%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9% 빠졌습니다. 글로벌 리튬과 2차전지도 약 16%, 팡플러스도 16%,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해외 ETF를 봤을 때 3개월 동안 수익이 난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2%에서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결코 삼성전자만의 문제를 할 수 없고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크게 흔들릴 뿐이고
이런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이슈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기업의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 내고 있고 전망도 너무 밝은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다? 그건 저가 매수 기회가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빠질 게 뻔한데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들어가야지 왜 벌써부터 들어가나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그게 확실하다면 기다릴 게 아니라 숏을 쳐야 됩니다. 숏을 치면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말 100% 확신한다면 숏을 치는 게 맞고요. 저처럼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길게 보고 수량을 모아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하락장에서 숏을 치면 돈을 번다는 것을 몰라서 제가 숏을 안 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존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주가 흐름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면 분할 매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존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전 재산을 그것도 사채까지 다 끌어서 빠지는 날에는 숏 치고 오르는 날에는 롱 치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한 2달 후면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단타 치다가 돈을 잃느니 그냥 가만히라도 있자 해서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버하는 게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거든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절반이라도 현금화 시켜놨으면 아마 지금처럼 제가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지금이야 다 지나고 나서 과거 차트를 보니까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 그때로 돌아가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 지금 워런 버핏도 80%를 홀딩하고 있고 20%만 현금화 시켜놓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워런 버핏이 우리보다 못해서 80%나 홀딩하면서 폭락장을 얻어맞고 있는 걸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워런 버핏 정도 되면 그래도 세계 최고의 주식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숏을 쳤으면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확률 높고 가장 안전한 우량주 장기 투자에 베팅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워런 버핏이라고 단기 대응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그 항공주 손절했었죠. 그랬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절대 실수 안 하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삽질도 많이 합니다. 워런 버핏 말이 무조건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만큼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오늘의 결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단기적인 흐름에 일일비하지 말고 최대한 오랫동안 투자하자입니다. 아마 이것만 잘 지키셔도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 크게 올라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까운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고요.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럼 다들 힘내시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